안녕하세요. 예, 워킹처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워킹처치를 진행하고 있는 캠 대학선교회 이재훈 간사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정동길의 한 곳인데요. 당일 함께 이 길을 걷게 되면 이 사진의 장소를 함께 걷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워킹처치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한국 교회는 13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 교회는 130년 전에도 지금도 세상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워킹 처치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동을 걷게 되어 정동과 함께 걸을 텐데요. 정동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은 시청역과 5호선, 서대문역, 광화문역이 지나가는 그 곳 일대를 정동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에게는 되게 낯선 곳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 산다 하더라도 이 정동을 가보지 않은 분들이 많기에 이 정동을 걷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특별한 경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정동은 1800년대 후반 정치, 외교, 교육, 의료, 종교, 그리고 방송의 핵심 장소였던 곳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초기 선교사님들이 정착했던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곳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동이란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에 보이는 사진, 음,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어, 능이거든요. 이 능의 이름이 정능입니다. 이곳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곳을 가보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 정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정릉과 우리가 가게 될 정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 지금 보여지는 영상의 장면은 건축학 개로이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인데요. 이곳에서 정릉이 누구의 등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릉이 정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 1396년 이성계의 둘째 왕비였던 신덕 왕궁의 왕궁 광씨의 등이 지금의 정동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게 될 영국 대사관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등이 도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음, 원래 정릉의 위치가 이곳인데요. 어,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도성 바뀐 지금의 정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정릉이 있던 자리인 이곳이 정동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릉과 정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릉이 옮겨가면서 그 정릉에 옮겨갔던 그 정릉에 옮겨가면서 남겨졌던 다양한 흔적들이 광통교, 그러니까 청계천에 가보시면 두 번째 위치한 다리가 강통교인데요. 그 강통교를 보수하는데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 처음부터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정릉에 있던 돌들이 이곳에 옮겨지면서 이곳에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은 우리가 아는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덕수궁이 아니라 경운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황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황궁했던 궁의 이름이 경운궁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순종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퇴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아버지 고종이 덕을 누리며 오래 살라라는 의미에서 이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바꿔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운궁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나다니다 보면 불리는 이름이 덕수궁이다 보니 덕수궁에 대한 이름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동을 걷게 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정동의 역사 이야기, 특별히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정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곳이 정치적으로 당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6년 아간판천 이후에 아간판천이 있었고요. 1897년에 고종은 어, 당시의 이름은 경운궁이죠. 경운궁으로 이제 황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황궁 이후에 우리나라 당시 조선에서 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왕이었던 고종이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운궁은 정치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중심지가 된 덕수궁의 원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해 보면요. 지금의 모습인데요. 현재 이 검은 점선의 타원의 원 안에 있는 규모가 덕수궁의 전부인데요. 당시에는 이 덕수궁의 규모에 이렇게 빨간 타원의 영역들이 더 있었습니다. 선원전 영역, 홍원 영역, 증명전 영역까지 해서 더 넓은 영역을 덕수궁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었고요. 1919년에 고종이 죽고 나서 임자 없는 덕수궁이 되어지자 일본에 의해서 이 선원전 영역, 홍원 영역 등이 훼손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에 이곳에 길이 나게 되고요. 이 길은 지금 우리가 걷게 되어질 길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치의 중심이었던 경운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또 외교 공관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사관은 미국 공사관입니다. 1883년에 이곳에 자리하게 되고요.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땅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공사관 1884년에 자리를 하게 되고요. 지금도 그곳에서 같은 자리에서 외교 업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 1885년, 프랑스 공사관 1889년, 독일 영사관 1891년, 벨기에 영사관 1901년, 이탈리아 공사관 1902년에 세워지면서 이곳에 이제 공사관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데요.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 프랑스 공사관, 독일 영사관, 벨기에 영사관, 그리고 이탈리아 공사관까지 정시 왕이 있는 덕수궁을 중심으로 외국 공관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진을 보면 이러합니다. 당시 한옥 위주의 건물이었던 우리나라의 건물과는 다른 서양 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이곳에 자리하게 되면서 이 정동 일대는 특별한 곳으로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동은 우리나라 근대 교육에서 중요한 출발지이기도 한데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육기관들이 세워집니다.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에 배제학당, 지금의 배제고를
세우게 되고요. 또 감리교 스크램턴 선교사의 어머니인 메리 스크램턴 여사가 이화 학당을 설립합니다. 그때가 1년 후인 1886년인데요. 이화 학당은 지금의 이화여고이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 이화여대로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 가면 이렇게 스크램턴 여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되는데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세워집니다. 한글로만 보면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은 공원 이름이지만 한자로 보시면 영어를 가르치는 공적인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가리키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벙커 길모 헐버트 선교사가 이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지고요. 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고아원이 1886년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고아원은 언더우드 학당이 되어지고요. 이 언더우드 학당은 다시 지금의 경신고등학교가 되어집니다. 경신고등학교는 지금 해화동에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로교 애니 일러스 선교사에 의해서 1887년에 정동여학당이 세워지는데요. 이 정동여학당은 정신여자고등학교, 지금 잠실동에 있는 정신여자고등학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실동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정동 일대에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리고 유경공원, 그리고 장로교 선교, 정동 선교부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 정동을 직접 가보시면 이 정동 제일교회 이 옆에 길이 있는데요. 길 옆에 오른쪽에 위치한 장로교 정동 선교부에 언더우드 학당과 정신여학당이 자리하게 됩니다. 당시 배제학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하학당. 이하학당의 이 건물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안에 그대로 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공원까지 해서 이곳에 자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또 모르시는 사실은 이곳에서 방송이 개국이 되어져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1927년 2월 16일에 대한민국 최초의 무선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은 지금의 한국방송공사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덕수초등학교 안에 이렇게 방송국 터가 있고요. 당시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큰 안테나가 양쪽에 있는 건물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감리교 윌리엄 스크램턴 선교사에 의해서 최초의 서양인 민간 의료기관인 시병원이 1886년에 세워집니다. 스크램턴의 한국 이름이 시란돈인데요. 그 시란돈의 시는 베풀시입니다. 그래서 이 베풀시를 이름으로 해서 베푸는 병원에서 병원이 세워지는데 당시 이 정동의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많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사는 동네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시병원이 민간인을 위한 병원으로 세워졌지만 이곳에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병원이 그 중동에서 이전하게 되는데요. 남대문과 아현동과 동대문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돼서요. 상동교회, 아양감리교회, 동대문감리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상동교회 지금의 모습이고요. 지금의 아양감리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곳에 있지 않지만 동대문 감리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정동에 감리교 의사 하워드가 세운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이 설립이 되는데요.
시병원은 남녀 모두를 위한 병원으로 세워졌지만 당시 분위기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진료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만을 위한 병원인 보구여관이 세워집니다. 이름으로 보면 역시나 숙박시설과 같은 이름으로 보이지만 한자를 보면 널리보 건질구 여자여 객사관, 여성을 널리 구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성 최초의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 병원은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렇게 보구여관에 대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지금 보이는 이사제 기념관, 역사관은 어, 발산역에 있는 이 병원 안에 이렇게 역사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동제일교회의 자리에 시병원과 보구여관이 먼저 세워져서 그렇게 선교사들에 의한 의료기관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합정동에 가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요. 그곳의 안내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지금 그분들의 무덤이 있는데, 이 밑줄이 있는 이름들의 선교사님들이 당시 정동에서 사역하던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정동을 가는 주된 목적은 이분들이 이 정동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당시에 많은 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정동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동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는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가 1885년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1887년에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최초의 가톨릭 수녀원도 이곳에 자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한기독교사회가 1889년에 기독교와 관련된 많은 또 출판 연합 선교사들의 연합사역으로서 이 출판을 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대한성서공회가 1895년에 이곳에서 성서를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그리고 여한 산성 중화기독교회, 그러니까 중국 당시 중국인 중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회, 또한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도, 그리고 구세군 중앙회관도 이 정동 일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정동제일교회, 또 장로교 성동 성교부 안에 언더우드 세택, 다시 말해서 이 언더우드가 살았던 한옥 건물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세문안교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곳의 이름이 정동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문안로 옆에 세문안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수녀원, 러시아 정교회, 한성중화기독교회, 그리고 대한성공회, 서울 지구자 성당, 그리고 구세군 중앙회관까지 해서 이곳에 종교시설이 또 그 당시에 많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기독교사회와 대한성서공회도 이곳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대한기독교사회는 삼성역 근처에, 그리고 대한성서공회는 양지역 근처에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모습입니다. 예,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이 정동에서 있었던 일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텐데요. 경로를 잠시 보면요. 예, 시청역 1번 출구 앞에서 모여서 대한문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 앞에서 정동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곳은 독일 공사관 자리인데요. 거기에 이제 유경고원 터이기도 해서 그곳을 지나 배제학당 자리가 있던 곳을 가고 정동 제1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덕수궁과 그리고 미국 공사관 사이의 길을 따라 쭉 올라가서 구세군 중앙회관 앞에서 구세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길, 덕수궁 사이길로 가서 어, 서울 주교자 성당, 성공회 교회 앞에서 또 성공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아서 경성방송국터를 들리고 세문안도로 나가서 세문안교회에서 또 세문안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문안도를 따라 구세군 회관 앞을 지나 중동길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성중화 기독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음, 또 정동공원 안에 있는 정동수녀 이야기, 그리고 이하여자고등학교 앞을 또 지나서 보구여관 이야기까지 하면 이곳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정동 시작되었던 대한문 앞으로 와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대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이제 돌고 나면 그 전까지 뭐 처음 가신 분들이야 당연히 새로울 수 있지만 가보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곳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해보면요. 지금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 성장했음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때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동네인 정동에서 그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어, 소망합니다. 당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